안녕하십니까. 투자손자병법 2부를 시작합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신 종목 봐드리는 시간이죠.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을 이어갈 예정이고요. 두 가지 신청 방법으로 종목 신청 받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02-3153-2610번으로 전화 주셔도 친절하게 상담 종목 듣고 또 전화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2부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나오셨고요. 플랜 A 연구소의 왕설량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이었습니다. 장 막판 뒷심이 부족해서 하락 전환을 한 건데요.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내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애플의 독주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역시 미국 증시 영향을 받아서 코스피는 약세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떤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봐드릴게요. 홍 팀장님. 네. 일단은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뭐 자동차 업종 상당히 좀 흐름이 지금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수 장비겠죠. 운수 장비 업종 상당히 좀 흐름이 좋아지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2%대 지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1.6%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좀 강보 합세,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LG화학이나 호남석유, 그러니까 이들 지금 화학 업종 자체가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31,000원에 바짝 지금 다가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도 2.4%대 어제 강세에 이어서 추가적인 강세가 좀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늘 시장에서는 운수 장비, 그 다음에 지금 IT 업종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IT 업종 자체도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과 기타 그러니까 종목들로 좀 나뉘는 것 같은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3%대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좀 급락이 좀 나와주고 있죠. 4%대 급락까지 좀 나왔지만 어느 정도 좀 밑거리를 좀 밟으면서 회복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대만과 샤프가 지금 제휴를 함으로써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국내 기업,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세계에서 알아주는 지금 LCD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과연 좀 안 좋게 나타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지만 않는다라면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좀 맞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는 뭐 1%대 지금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KB금융이나 신한지주, 일단 뭐 약보합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큰 폭으로 지금 하락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다음에 KTNG 상당히 어제 이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OE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겠지만 SK이노베이션, GS, SOE 같은 경우는 정부 쪽에서 아무래도 가격을 좀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좀 나와주면서 그런 부분이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유 업종 자체는 조금 더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한테 건설주 같은 경우도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일단은 소폭의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죠. 40만 원이 좀 바짝 좀 다가선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흐름 자체가 나쁜 종목 자체는 지금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악재가 단기적으로 좀 나온 그런 종목들만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다는 부분 좀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띠거나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연출되고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상황부터 봤고요. 이번에 코스닥 흐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강박 출발을 했고 현재까지도 강세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시각 특징주 또 테마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왕설량 팀장님. 지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41%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언급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 0.8%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CJ 오쇼핑 같은 경우 0.7% 정도.
눈에 띄는 것은 지금 최근에 많이 또 이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이 SNS 관련된 테마가 오늘도 이제 여전히 상승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해가지고 상한가에 잠겼던 안철수 연구소 지금도 상한가에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철수 연구소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이제 정치인 관련된 테마주들도 지금 다 빨간 색깔 불을 켜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지와 아가방 컴퍼니도 모두 다 10%, 6%대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메디포스트가 5% 정도 그리고 인터플렉스가 2.8%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어제 장에서도 9% 넘게 상승을 보였는데 일단 가장 수혜를 받는 그런 업체 중에 그러니까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인터플렉스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와 그리고 애플에 둘 다 납품을 한다라고 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터플렉스가 오늘 장에서도 3%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고 유메이드도 오랜만에 3%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 업체, 게임 종목이 최근에 많이 하락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오늘 같은 장에서는 3% 정도 상승을 보이는 게 좀 눈에 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웹젠도 2.6% 그리고 JCE도 3% 가까이 그리고 동양시멘트도 4.6%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페스도 3%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고 BHI도 2.6%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리소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에 놓여 있는데요. 그리고 상한가에 놓여 있는 잔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 500만 주 가까이 쌓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 유정 개발 관련된 그런 소식에 의해 가지고 지금 상한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들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끝까지 한번 들고 가보자. 왜냐하면은 지금 상한가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잠겨 있는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충분히 한 2번 정도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상한가가 2번 정도는 연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 외에는 또 ICD 같은 경우는 0.8%, SNU가 2% 정도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고 TK 케미칼도 3.5% 정도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좀 더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수급 주체별로 한번 좀 살펴보신다고 하면은 일단 지금 시장에서 수급 주체별로 좀 한번 보신다고 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기관과 같이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23억 정도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좀 약하지만 2억 정도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41억 정도 매수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개인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매수를 보이는데 일단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좀 들어와야지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도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좀 매수한 게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를 가담해 주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이 시각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이 이어집니다. 예,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인의 전문가께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먼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 매번 사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를 분할 매수해보자라고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박재민 팀장께서는 유동성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실적이 좋은 업종들로 위주로 공략을 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나머지 세 분께서는 일단 지금은 관망할 때다라고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 쉬어가는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하셨고요.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용 대리께서는 추가적인 조정이 가능하겠다. 현금 비중을 늘리자라고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의 정혜훈 연구원도 역시 같은 의견이죠. 박스권 구간이고 쉬는 것도 투자다라고 정리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성일 연구원 포트폴리오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고요. 총 5가지 종목이 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매수가 대비해서 7% 정도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 중인데요. 대한항공을 제외한 전 종목은 지금 수익권 내에 있습니다. NC소프트가 5%, 또 강원랜드와 하이닉스 등등이 1에서 2%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재민 팀장 포트폴리오 보죠. 총 3가지 종목이 포트에 담겨 있고요. 주식 비중 75% 실으셨습니다. 삼성테크윈이 15%, 이노칩이 11% 이상 수익을 기록 중이고요. 현대산업은 매수가 부분에서 큰 변화 없습니다. 예, 이어서 신용은연구원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10%를 매수를 하셨었어요. 수익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2.8%가 났는데요. 삼성전자 어제 종가 기준으로 더 매수가 들어갑니다. 131만 1,000원, 사상 최고가인 이 가격대 매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장에서 좀 밀리니까 함께 사실 분들은 사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20%를 더 추가하셔서 비중이 30%로 늘었습니다. 목표가 140만 원 설정하셨으니까요.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채용대리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총 3종목이 포트에 있고요. DNA링크가 마이너스 4%, 한국항공우주가 마이너스 3%대 수익을 기록하면서 다소 부진한 가운데 락앤락이 매수가 대비 2.4%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정여운연구원 포트폴리오도 보겠습니다. 4가지 종목이 포트에 담겨 있고요. 현금 비중은 20%로 유지를 하십니다. J콘텐틀이 13%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은 매수가 대비해서 큰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5 보겠습니다. 박재민 팀장님의 종목이 1위와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테크윈 15% 이상 수익 내면서 1위고요. 박재민 팀장님의 이노칩도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영훈 연구원 J콘텐트리가 13% 수익 기록하면서 2위에 랭크가 됐고요. 박성희 전문가의 NC소프트도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오늘 누적 수익률 순위 변동 없군요. 채용 전문가 205% 수익 쌓여 있고요. 신용훈 전문가 78%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예, 오인의 포트폴리오 살펴봤고요. 오늘은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 연결해서 시장 흐름 보고 포트에 있는 종목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쉬어가는 장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 하셨는데요. 삼성전자 독식이 계속되고 있죠.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오늘 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어제 상승으로 인한 피로감과 글로벌 시장의 조정세로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낙폭은 크지 않으며 5일선을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장중에 계속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수 하단을 탄탄히 받쳐주며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흐름입니다. 현재로서는 모멘텀 부재로 상승 탄력도 둔화되어 있긴 하지만 1900대 후반에서 형성된 코스피의 강한 지지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조정세가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유효해 보이고요. 지수의 등락폭이 제한적인 만큼 당분간은 단기 트레이딩 중심의 전략이 적절하다는 전망입니다. 예, 시장 흐름부터 봐주셨고요. 이번에 포트 종목 볼 텐데요. 쉽습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한 종목 넣으셨거든요. 비중을 10%에서 30%로 늘리셨고요. 많은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막상 삼성전자를 이렇게 사자하고 제시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대안주를 제시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신용훈 전문가께서는 삼성전자 한 종목에 30%로 또 비중 늘리신 이유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포트로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는 현재 코스피의 중심이라 불릴 만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죠. 그 배경은 실적 모멘텀이라 할 수 있는데요. FN가이드 컨센서스가 있는 코스피 192개의 종목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중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전체 영업이익 전망 예상치는 연초 대비 2.2%가 감소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오히려 14%가 상승한 4조 9,100억 원으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한참 상회하는 수준인데요.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4월 초까지 그 기대감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경쟁사 애플의 차기 스마트폰 모델 출시가 하반기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2분기 중에 갤럭시 S3를 출시함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세는 지속될 전망으로 보이고요. 당분간은 주도주로서 위치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판단에 비중을 확대해 드렸습니다. 신용훈 전문가님, 4월 초쯤이 되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가이던스가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그때쯤 되면 늘 그랬듯이 주가가 좀 빠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만 포트에 담으실 예정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과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도 오히려 선반영이 되었었기 때문에 주가는 조정세를 보였었는데요. 이번에도 발표하기 전까지
그 기대감을 같이 공유하는 쪽으로 전략을 잡고 있습니다. 예,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각이 10시 14분을 넘어서고 있고요.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함께 짚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소폭 조정받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흐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너무 올랐나요? 현재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2036선인데요. 소폭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이지 않았던 기관이 오랜만에 사주고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보면 기관은 6일 정도 사주고 있었는데요. 오늘 순매수 이어갑니다. 현재 기관이 900억 원 정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반면 어제 3천억 원 정도 순매수 보였던 외국인은 순매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500억 원 정도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6일 연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일 대비 2.24포인트 상승한 523선입니다. 이렇게 되면 7일 만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적극적이지 않은데요. 현재는 기관이 23억 원 정도, 외국인이 4억 원 정도 순매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인은 45억 원 정도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밤사이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또 뉴욕 증시가 조정받으면서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2원 90전 상승한 1137원 선인데요. 본격적인 월말에 진입하면서 내고 물량이 또 쌓이고 또 상단은 제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140원대 레벨에 들어가면은 당국 개입 경계 심리도 있어서 당분간 원달러 환율은 상단이 조정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조금은 소폭 조정받고 있지만 여전히 강합니다. 130만 1,000원 기록하고 있고 오늘 완성차 업체가 좋은데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모두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6% 상승하고 있고 기아차가 2.3% 시장 대비 강합니다. 오늘 현대중공업도 좋은 모습인데요. 2.7%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포스코는 0.5% 조정받고 있네요. LG화학이 1.2% 시장 대비 약합니다. 어제 2.7% 강했었는데요.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0.9% 약보합권에 KB금융도 1.3% 오늘 금융주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이닉스는 1.1% 상승하고 있네요.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 어제 2%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은 0.4%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0.4%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서울반도체가 어제 이어서 1.4%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CJENM이 1.2% 시장 대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0위 살펴보시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눈에 띄는 종목은 안철수 연구소인데요. 상한가 장초반과 역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9만 원대 가까이 다가왔고 15%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선은 0.6% 약보합권에 젠백스가 0.3%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젠백스가 어제 5% 가까이 급등했었는데요. 오늘은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닷새 만에 약세 보이면서 전기전자 업종 대체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LG디스플레이는 샤프와 호나이 제휴에 급락하고 있는데요. LG디스플레이 장초반 4% 가까이 급락했었는데 현재는 그 하락폭 조금 줄였습니다. 3.6% 정도 빠지고 있고 LG전자, LG그룹주가 대체적으로 좋지 않은데요. LG전자 2.5%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0.7%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잇따른 해외 수주 소식에 강세 보였던 건설주가 오늘은 하락세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대건설은 0.9% 약보합권에 GS건설, 현대산업 대체적으로 0.5%에서 1% 사이에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면 금융, 은행, 증권 섹터가 많이 영향을 받는데요. 오늘은 은행주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0.7%, KB금융 1.1%, 외환은행은 1.3%, 대체적으로 1%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죠. 안철수 테마주가 아주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학원장의 정치 참여 가능성 발언 때문인데요. 대체적으로 모든 종목이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 잘만테크부터 우성사료까지 모두 다 상한가 기록하면서 장초반 분위기,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연일 상승세 이어갔던 빗센점자죠. 투자주의
투자주의 지정 소식에 상장 후 엿새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5.6% 하락한 15,000원인데요. 화려하게 데뷔했던 신인이었는데 그래도 공모가 4,400원에 비하면 높은 수치입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자유투어가 감사보고서 제출 소식에 급등세입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라 그동안 커졌던 관리 종목 편입이나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는 전일 대비 7.5% 급등하면서 981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황센터는 2시에 김혜선 캐스터가 진행됩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현명한 투자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예,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최병곤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화상통해서 연결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위원님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는 소폭 밀리고요. 코스닥은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쉬어가는 반면에 현대, 기아차, 현대, 모비스까지 자동차주가 단연 눈에 띄는 하루입니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의 구도는 크게 바뀐 건 없죠. 삼성전자가 그동안 시장에서 주가를 견인했다라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과매수 영역으로 좀 진입을 하니까 이제는 현대차가 또 그 바톤을 이어받는 모습이고요. 사실은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만든 게 외국인이었고요. 기관은 오히려 주가를 빼는 그런 진행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기관들이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그 현대차 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주가의 추가 상승을 예상을 하고 대응을 좀 하는 듯하고요. 기회를 봐서 또 중기적인 투자를 하시거나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편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밖의 종목 중에서도 보시면은 기존에 원래 선호를 하던 종목들을 또 다시 사는 모습인데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 기관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업종이죠. 특히 요즘 고유가하고 맞물려서 그 대체에너지 종목군보다는 석유 플랜트라든지 해상 플랜트, 그다음에 드릴십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조선업종을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의 업황이 더 낫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은 기존에 선호하는 종목뿐만이 아니라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제 화학주들도 아주 미묘하지만 반응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G화학이라든지 호남석유 같은 대형 업종들, 업종 대표주들 같은 경우에 주가의 저점 갱신이 더 이상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야금야금 돌아서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워낙에 지금 아직까지는 수급 주체의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또 기존의 하락세가 강했기 때문에 한 번에 돌아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거의 바닥이 좀 잡혀가는 모습인 듯 싶고요. 이런 경우에는 서서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접근을 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분위기 많이 개선되고 있고요. 기존의 강세 종목과 그다음에 또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적절하게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다면은 앞으로 증시 분위기 좋을 것 같으니까 더 좋은 결과 얻으실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현물 시장에서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팝니다. 때문에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들이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현대, 기아차, 현대, 모비스까지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자동차 관련주들 일제히 오르는데 현대차 같은 종목들 중장기적으로 편입하는 것도 지금 괜찮겠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최병곤 전문위원님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볼 텐데요. 조선주가 최근에 강하죠. 대우조선해양이 오늘장에서 2% 이상 오르고 또 메디포스트가 5.7%나 급등을 하더라고요. 반면에 대체에너지 관련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OCI라든지 태웅은 오늘장에서도 약간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종목별로 좀 자세히 봐주십시오. 예, 일단은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기관이나 기존 수급 주체들이 선호하는 종목군이고 또 앞으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쪽을 편입을 한 거죠. 그리고 예상대로 이제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대우조선해양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거기서 유지가 되고 다시 돌려세우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상승이 나와서 전고점을 넘어가는 식의 진행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카프로는 화학주에 대한 편입 의지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남석유나 LG화학 같은 메이저 화학 업종들이 서서히 변화를 가지는 관계로 변화는 충분히 주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코스닥 쪽에 지금 낙폭이 큰 종목들이 그동안 흐름이 좋았던 원래 강세를 띄었던 종목들이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편입을 한 것인데요. 지금 정상적으로 반등 포인트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을 더 노리셔도 되겠고요. 아직 대체 에너지 쪽은 상당히 어두운 것 같습니다. OCI도 아직 공매도가 더 나오는 것 같고 또 기존 매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웅도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변수를 못 주고 있는데 대체 에너지 쪽은 제가 판단하기엔 좀 힘드시더라도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포트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준다면은 자동차 쪽을 하나 편입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OCI나 태웅 같은 경우에 반전을 좀 기다려서 하나쯤은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반전이 강하면 그대로 보유를 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좀 변화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거기 가서 자동차로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가져가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고요. 나머지 쪽은 뭐 정상적으로 진행을 잘 하고 있으니까 큰 부담 없이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우조선해양, 메디포스트, 카프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대체 에너지주로 지금 조금 지지부진한 OCI 태웅은 반등을 봐서 자동차 관련주로 바꿀 수도 있다 하셨으니까요.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최병곤 위원님 말씀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샘플러스 전문위원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오늘장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오늘 수요일장이죠. 개장한 지 한 1시간 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오늘 오전장 전략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홍 팀장님, 네. 예, 전략 짜주세요. 네, 일단 시장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오히려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맞으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 대응을 하실 때 전략 자체를 짜시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단기적인 지금 대응을 생각을 하시고 시장에 참여하시는 전략보다는 큰 그림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내가 대형주나 아니면 우량주를 지금 매수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단기적으로 뭐 수익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향후에 시간이 조금 시장이 조금 더 안정되고 상승 시기에 아무래도 수익률이 좀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농사를 짓는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씨를 뿌려놓고 나서 나중에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지금 하루 이틀의 뭐 시세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기보다는 나중에 장이 좋아졌을 경우에 이제 수익률이 좀 극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종목이나 업종을 미리 좀 선침해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뭐 단기적으로 뭐 시장이 좋네 안 좋네 굉장히 좀 민감하게 지금 집착을 하시는데,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올라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지수의 하락폭은 그렇게 크진 않죠. 그러니까 지금 종목별로 등락은 굉장히 좀 심하지만은 아무래도 지수는 아직까지 2036포인트에 지금 현재 좀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모아가실 분들은 현재 충분히 좀 모아가실 수 있다라는 거 간단하게 좀 언급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간단하게 좀 시장 상황을 좀 언급 드리면서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외국인들은 최근에 시장이 조정에 나올 때 소폭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어제와 같이 급등이 나올 때는 동반 매수를 해주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400억, 어저께 3,400억 정도의 순매수 한거에 비해서는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세가 좀 더 짙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의 이탈보다는 좀 쉬어가기 흐름이 좀 나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던 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물량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물량 자체를 지금 받아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쪽도 그렇고 외국인 쪽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나서 나중에 그런 차익거래 쪽에서 나온 매도 자체가 매수로 좀 전환될 수 있다면 시장 상승의 원동력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급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자라는 부분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을 일단은 지금 상승은 아무래도 좀 제한되면서 박스권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박스권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죠. 박스권이 돌파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예측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충분히 돌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시장 참여하실 때 뭐냐면은
시장이 좋아지고 박스권이 돌파될 때 그때 매수하는 경향이 좀 많으시죠. 근데 이제 그때 들어가시면은 수익이 얼마 날 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급등한 이후에 아무래도 상승폭이 굉장히 좀 확대된 이후에 그러니까 확대된 이후에 들어가시면은 먹을 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라는 것은 지지가 강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그 다음에 매도세, 그동안에 매수가 들어왔던 매수세가 매도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흐름 자체는 외국인 자체가 10조 원 넘게 우리나라 시장을 올해만 순매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의 매도가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었는데 그런 강해진 기관의 매도가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를 좀 전환이 됐죠. 아무래도 오후장 가서는 뭐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늘어날지 아니면 줄어들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매도세가 줄어든 시점에서는 같이 이제 매수를 해준 경우 같이 매수를 해줄 때는 전고점에 대한 돌파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우려는 하지 마시고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만 좀 염두를 해두시고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승 탄력은 굉장히 좀 약하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1%대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은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오는데 박스권이 돌파가 될 경우에는 그 박스권 돌파 시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박스권을 돌파한다라는 것 자체는 매수가 강하고 매도가 약한 상황에서 일단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언급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매수가 강한 만큼 아무래도 주가 상승 탄력은 굉장히 좀 강해지면서 올라가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추격 매수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올릴 때 지금은 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잘 다지고 매물을 소화해 줄 때 들어가시는 게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 돌파 시에는 상승의 힘이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 두시고 나서 현재는 대형주나 우량주를 좀 매집해 나가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큰 틀에서 봤을 때 대응이 필요하지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르네 떨어지네 이거를 논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다라고 지금 언급드려 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현금 비중 자체는 일단 한 30% 이상을 좀 확보를 해 두시고 나서, 그러니까 불안하신 분들, 70% 정도는 주식, 60%에서 한 70% 정도는 주식을 일단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 난다면 그 비중만으로 수익을 내시면 좀 될 것 같은데, 30% 이상의 현금은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좀 보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그 핵 안보 정상회의가 지금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북한발 리스크가 아직까지 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위성체가 좀 발사가 된다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악재로서 지금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좀 염두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를 미국의 경기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을 경우 시장은 좀 단기적인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정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 조정에 대한 부분은 뭐 시장 추세를 조금 지금 돌릴 만한 그런 악재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조정의 빌미로 인한 조정이 좀 나온다면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현금은 조금 더 확보를 해 두시고 나서 60% 내지 70%의 정도, 60% 내지 70% 주식 비중을 갖고 계시되 나머지는 일단 현금화 시켜놓고 나서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더 탐색하시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좀 좋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홍의진 팀장께서는 현대차, 기아차가 다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종목이에요. 포트에 담겨 있고요. 또 현대, 위아도 함께 매수가 됐었는데요. 선취매를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기아차는 목표가를 8만 원 주셨었고 현대차는 어제 주셨는데 25만 원 주셨었잖아요. 관점 변화 없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는 중요한 게 그렇죠. 제가 어저께 언급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시장에선 강했던 종목이 더 갈 수도 있고 낙폭이 과했던 종목이 아니면 낙폭이 과했던 종목이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모멘텀 자체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했다면 추가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현대차도 그렇고 현대 위아도 그렇고 일단은 뭐 저감에서 좀 나서보자. 그러니까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접근을 해보자는 관점으로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오늘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실 텐데 그런 만큼 1분기 실적이 만약에 시장 예치치보다 좀 좋게 나온다라면은 일단은 제가 원하는 목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24만 5천 원 이상권까지, 그러니까 전고점에 대한 박스권 돌파까지는 충분히 좀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기대감을 갖고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강한 종목과 그 다음에 낙폭이 과대한 종목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다지면서 낙폭이 과대
기대했던 지금 뭐 화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좀 거둘 수 있는 그런 시장이겠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종목 중에 LG 디스플레이만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볼게요. 네. 얼마 전에 주셨었는데 오늘 또 대만이랑 일본사가 합작한다는 얘기에 좀 많이 빠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운이 없게 조금 걸렸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 기업 가치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아무래도 지금 대외 악재 때문에 어떤 특별한 악재 때문에 이런 뉴스가 좀 이런 흐름이 좀 나와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LCD 시장에서 전 세계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점유율, 그러니까 상위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 자체가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삼성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죠. 근데 이제 그 기업들 자체가 얘네들이 합작을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선. 근데 이제 샤프 쪽에서 워낙 어렵다 보니까 대만 기업과 이제 제휴를 하면서 어떻게 뭔가를 모색을 해보겠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좀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기존의 추세는 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LCD 패널 자체 시장도 치킨 게임이 좀 더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시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완전히 좀 승리를 했죠. 그런 만큼 이러한 부분에서도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쪽이나 어느 정도 좀 단기적으로 충격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유리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이제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좀 의심을 하시면서 보셔야겠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수급.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전저점,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 부분이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좋은 흐름이 좀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27,000원, 27,000원이 이탈을 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27,000원이 이탈될 경우에는 매도하신 뒤에 나중에 확실한 바닥 구간이 생겼을 경우 그때 다시 진입하시는 전략이 가장 좀 좋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LG 디스플레이는 그때 손절가로 주셨던 27,000원 붕괴가 되면 일단 매도로 대응을 하시고요. 좀 더 좋은 기회 왔을 때 다시 잡아보자 하셨습니다. 기업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까지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봤고요. 이번에 왕설량 팀장님,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짜시는지 오전장 전략 듣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시장은 약하게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0.24%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오늘장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수가 또 들어오는지 한번 여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유로존이 좀 안정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유로존 같은 경우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그 국채 입찰이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좀 하락을 보였는데요. 증시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보였는데, 일단 내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뭐 OECD에서도 발언을 어제 했었는데, OECD 같은 경우는 지금 유로존의 재정 안정기금을 한 1조 유로까지 이렇게 확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 달에 이제 30일 날에 이 유럽 재정 안정기금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그 재무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봤을 때 모멘텀이 하나 더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이렇게 하락할 때 오히려 조금 만약에 하락을 좀 더 보인다고 하면은 밑에 부분에서,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에서 좀 매수하는 그런 포인트를 좀 잡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금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지금 시장 주가지수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일단 박스권에서 지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위에 상단과 하단에서 지금 하단은 이미 이제 2,000포인트 이하로는 이제 떨어질 것 같지 않거든요. 만약에 2,000포인트까지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로 매수 포인트로 매수로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지지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0포인트까지는 아니더라도 2,020포인트, 지금 이 포인트까지도 지금 지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일선, 21선 맞닿아 있는 이 지금 이 이동평균선까지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선에서 매수할 수도 충분히
충분히 매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아까 전에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외국인 같은 경우 어제 하루 동안 3,300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매도를 보이고 있지만 일단 시장 봤을 때 380억 정도 지금 시간에서 이렇게 매도가 추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많은 양은 아니지만 좀 이제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게 좀 긍정적이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매도를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기관의 매수보다 지금 더 오히려 시급한 것은 외국인의 매수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이제 곧 또 실적 발표 시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 발표 시즌에 이제 맞물려 가지고 기업들의 좋은 호실적을 발표하는 그런 기업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좀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IT 기업들은 지금 이미 시장에서는 많이 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분기 지금 사상 최대로 4천만 대의 스마트폰을 팔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기 사상 최대고요. 그리고 또 2분기 같은 경우는 또 갤럭시 S3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또 그때는 4천만 대가 아니라 5천만 대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만약에 1분기, 2분기 실적은 좋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 말고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생산을 할 때 1차 벤더, 2차 벤더의 그 중소형 그 납품을 하는 업체들 한번 찾아보시는 게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갑자기 증가하면은 일단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한번 찾아보시자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우량주 중에서도 지금 업종별로 하락폭이 가장 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화학주라든지 또 기계주라든지 기계업종이라든지 등등이 많이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화학주 같은 경우도 지금 충분히 다시 1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는 그런 소리 때문에 지금 많이 하락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하락했을 이 시점이 오히려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잠시 중국 증시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중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 상승에 동조하지 못하고 탈동조화 현상을 보입니다. 중국의 지난 2월 달 제조업체들의 순이익이 3년 만에 첫 감소세를 보였다라는 소식에 경기 둔화 우려감까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 상황은 어떤지요? 예, 오늘 중국 본토 증시 지금 약세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져 나가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 증시의 힘이 좀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양해에서 어떤 뚜렷한 호재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서의 불안감 속에서 매도 물량들 다시금 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49% 하락한 2,335점 72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관망심리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1월부터 2월까지의 기업 순이익이 5.2%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지금 1, 2월 중국의 공기업 순이익이 6,06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중 국유기업 순이익이 1,791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19.7%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의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은 하반기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2%대 전망이 된다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3월 26일 날 있었던 궁극중국권의 애널리스트 팀장이 지금 향후 물가가 계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낼 것이며 6월 달에 2% 시대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결국 이것에 따른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중국의 주요 도시의 부동산 거래 또한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의 7개 은행들은 전년도 순이익이 30%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의 기대감 속에서 증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나타나고 있지만 그 힘이 크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계속적인 하락 기조를 나타나기보다는 관망심리 속에서 혼조의 움직임 나타내는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오늘 혼조 장세 움직임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국 증시 출발 상황 봤고요.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홍희진 팀장님, 네. 예, 어떤 종목 볼까요? 오늘은 호남소기를 좀 갖고 나왔습니다. 화학 업종에 대해서 좀 저가 매수를 해보자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예, 종목 가운데서 가장 그래도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이는 게 호남소기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국발 모멘텀이 가장 좀 많이 지금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학주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인 악재, 여기서 뭐 실적이 예상치보다 대폭 하회하는 뭐 어닝 쇼크가 나오지만 않는다라면은 추가적인 뭐 악재로 좀 작용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어느 정도 좀 바닥 국면을 다지고 그러니까 기대감, 앞으로는 좀 기대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재는 이미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동안 이번 주 내내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죠. 그러니까 다른 뭐 정유주라든지 뭐 지금 보시면은 다른 화학주보다는 흐름이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매도도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고 기관의 매도도 일단 추가적으로 출회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자체도 일단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어느 정도 화학 업종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뉴스가 좀 나온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뭐 지준율이 추가적으로 인하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품값이 오른다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예상보다 좀 나쁘지 않다라는 뉴스가 나와주기만 한다면은 주가 자체는 단기적으로 큰 폭의 좀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32만 원에서 32만 2천 원을 제가 지금 매수 가격으로 잡아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저점에서 충분히 좀 체결이 됐을 텐데 현재는 좀 오른 상태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1,000원 때문에 이 종목을 뭐 매수하고 안 하고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단은 좀 편입을 하시고 나서 현재 구간 뭐 32만 4천 원 이하권에서는 좀 편입을 하신 다음에 목표가를 지금 34만 5천 원, 그러니까 지금 241선이나 뭐 61선 구간까지 1차적인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요. 손절가만 좀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31만 원 이탈시는 일단 손절하시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은 오히려 좀 더 기대감이 큰 종목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화학주 중에서도 주가는 빠질 만큼 빠졌고 이제 상승 쪽으로 턴할 일만 남았다 하시면서 호남석유를 관심 종목으로 주셨는데요. 지금 가격대 매수 가능하다 하셨으니까요. 함께 매수하실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왕설량 팀장님 종목 듣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십니까? 예, 오늘 기아차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아차요. 예. 예, 기아차 가지고 나온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뭐 순환매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큰 것은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장에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또 이제 동반해가지고 매수를 최근에 연속해가지고 보이고 있는 업종을 좀 뽑자고 하면은 자동차 업종을 뽑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현대차와 기아차에 좀 많이 몰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아차를 좀 추천드리는 가장 또 큰 이유가 지금 유럽과 그리고 미주 지역의 이제 판매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 신차인 그 K9까지 지금 가세해가지고 더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고 일단 매수 가격 차트를 보면서 매수 가격하고 목표 가격 좀 제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매수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좀 짧습니다. 77,500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5% 전략으로 추천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같은 상황에서는 5%만 딱 이제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으로 목표 가격까지는 5%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만 목표 수익을 보고 나오자라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69,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왕설량 팀장님 오늘 관심 종목 기아차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라이징 스탁의 홍진 팀장님, 플랜 A 연구소의 왕설량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잠시 뒤 시간이죠.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이어갈 예정인데요. 두 가지 신청 방법으로 지금 계속해서 종목 상담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셔도 친절하게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의 주십시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